봄 햇살이 기울어 마루 끝을 스치던 오후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마루를 닦고 있었지요. 물에 젖은 소리 나무결 사이를 훑을 때마다 촉촉한 냄새가 번져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마루를 닦던 모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장 문짝이 덜컥 흔들리더니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투는 바랜 종이에 먹물로 쓴 듯한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그네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사연. 나는 얼어붙은 채 봉투를 들었습니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아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편지 묶음이 들어 있었고 첫 장에는 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지 40년이 넘은 내 청춘의 한가운데에 있던 친구. 옆에서 바둑을 두던 최 노인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영수 이름이 분명하네. 그 친구 군대 간 뒤로 소식이 끊겼잖아.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청춘이 내 앞에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펼치기도 전에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름 논두렁에서 허리 굽혀 모를 심던 날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던 뜨거운 햇살,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던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새참 바구니에 담긴 보리밥과 무, 장아찌의 짭조름한 맛, 목을 축이려고 물을 먼저 마시겠다며 티격태격하던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해질녘이면 동네 골목마다 아이들 웃음이 울려 퍼졌고 하루의 고단함은 노을빛 속에서 씻겨 내려갔습니다. 마을 운동회에서 영수는 누구보다 씩씩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 1등을 하고도 으스대지 않고 너도 할 수 있어라며 나를 북돋아 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명절이면 풍물패를 따라다니며 북을 치던 영수. 그 손끝의 힘이 마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북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춘의 심장이었고 마을의 기운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영수가 고향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청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종이는 습기와 세월에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번진 흔적 사이로 그의 흔들리는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벽장 속 편지를 함께 읽자. 돌아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대신 읽어주길 바란다. 그 짧은 글귀에 담긴 무게가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영수는 마지막 부탁을 남겨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담하지만 간절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던 모습. 곁에 있던 최 노인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유언이여.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약속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 한 장은 종이가 아니라 친구의 심장이었고 우리의 청춘이었습니다. 네 번째 편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그 안에는 모두를 놀라게 할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땅은 김씨네가 계속 쓰게 해달라.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아라.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땅은 회관 서쪽 밭. 오랫동안 김씨 집안이 농사 지어온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늘 빼앗은 땅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씨 집안은 눈총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오해는 세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글은 진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에 가기 전 형편이 어려운 김씨네를 위해 기꺼이 땅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괜한 오해로 한 집안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걸까. 김씨 어르신은 늘 묵묵했지만 우리는
그의 침묵을 떳떳하지 못해서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영수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충직함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경로에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모두 숨죽인 채 귀를, 특히 김씨, 어르신은 고개를 떨군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읽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영수가 직접 말했네. 형님,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형님 땅으로 쓰십시오. 그러나 내가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네. 사람들이 원망할까봐. 그의 고백은 40년 묵은 한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억울한 눈총을 받으며 살아온 무게가 그 한마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관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김씨 어르신의 손을 잡고 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묵은 앙금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우리가 잘못했네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수의 편지는 단순히 땅의 소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잇는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종이 위에는 뜻밖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마음에 담아둔 이는 순자였다.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내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회관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 감춰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영수가 군대 가기 전 고백했었지. 하지만 나는 지금의 인연을 택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을 견뎌온 고백에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질투보다도 미안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의 순정을 전혀 몰랐던 지난 세월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첫사랑을 마음에 묻고 살아갔을 텐데 우리는 그의 고독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내 마음은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영수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청춘의 눈부신 빛과 그 뒤에 감춰진 슬픔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뜻을 모아 회관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영수의 편지를 함께 묻으며 늦게나마 그의 이름을 기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흙 한 줌씩 올렸습니다. 영수야, 이제 편히 쉬어라.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미안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김씨 집안에도 진심 어린 사과가 전해졌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손을 덥석 잡아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관 마당에는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마치 마을 잔치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원망하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영수의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세월을 뛰어넘어 반드시 전해진다는 사실을. 늦었지만 우리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봄, 논두렁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었고 바람에 보리이삭이 출렁였습니다. 개울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흘러갔습니다. 나는 회관마루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적은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수야, 이제 내 마음은 우리가 대신 지켜줄게. 내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을 모두 기억할 거야. 편지를 마루에 두고 잠시 숨을 고르자 확성기에서는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영수에게 보내는 대답 같았습니다. 오래 묵은 사연이 풀린 날,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청춘의 한 조각이 다시 돌아와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와의 약속을 지킨 뒤 찾아온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재였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